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작년부터 유튜브와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애플의 환상의 보험 애플케어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통해서 무료로 리퍼를 받았다는 내용, 애플이 한국을 차별해서 애플케어 플러스는 시행하지 않는다, 애플케어 플러스가 적용된 제품의 한국 서비스는 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소문이 무성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자기기의 보증수리나 서비스가 되는 기간, 즉 워런티를 따로 구매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자기기에는 1년 보장 또는 30일 내 환불 보장 등의 보증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애플 제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매 후 1년의 제한 보증과 90일의 무상 전화 기술이 지원되는데요. 애플케어 프로텍션 플랜을 구입하면 보증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즉 애플에서 수리와 전문가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이죠. 맥 라인업은 최대 3년,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경우는 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수리인 아이폰 XS의 디스플레이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는 것을 가정해보면 아이폰 XS를 구매하고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한국 기준으로 35만 5천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2017년까지는 리퍼폰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리퍼폰은 리퍼비시폰의 약자로 문제가 있던 아이폰을 애플이 보유한 부품으로 재정비해서 만들고 보증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애플은 리퍼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판매용 박스를 제외한 완벽히 새로운 폰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예를 들면 아이폰을 떨어뜨려서 망가졌을 때 일정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 서비스, 즉 새 폰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서비스 상품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존 폰은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로는 애플케어 플러스 with theft and loss라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의 도난과 분실까지 보장해준다는 것이죠. 애플케어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with theft and loss 모두 2년 내 2회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은 스크린 손상은 $29, 그 이외의 손상은 $99로 모든 아이폰이 동일합니다. theft and loss의 자기부담금은 아이폰 XS 기준으로 $269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애플케어 플러스가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케어 플러스 상품을 구매하고 아이폰 등에 적용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지난 2018년 12월 5일자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카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본이면 일본에서 발급된 카드가, 미국이면 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나서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늘 그렇듯 애플 또 한국 차별로 시작되는 기사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공짜로 교환했다라는 입소문이 돌고 이를 유튜버들이 소개하면서 애플 코리아가 본사에 요청해서 없앴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가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 이유를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애플 서비스와 관련된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4를 시작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또 안테나 게이트 문제가 터지면서 효과적인 AS 운용을 위해서 리퍼비시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AS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서 문화적인 괴리가 있었고 리퍼비시 제품이 중고나 다미 수던 제품으로 인식이 되면서 애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또 덴마크 법원은 2011년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을 금지시키고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나온 것이 바로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였습니다. 애플이 리퍼비시를 운영하는 방식은 제품을 수거해서 심천의 팍스콘 공장으로 보내서 선별 작업을 거친 후 메인보드를 검수를 하고 이 중 대략 50%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가 완벽히 살아있는 경우에만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타 모든 부품을 신품으로 넣어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재조립 공정과 검수 과정은 신제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Certified라는 단어를 쓰고, 또 실제로 리퍼비시 제품은 교환 후 90일 또는 애플케어가 남아있는 일수 중 많은 일수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리퍼비시에 불만을 갖다가도 막상 사용해보니 새 폰과 같아서 오히려 배터리 소모나 기타 문제로 교환하면서 리퍼 성공이나 실패 같은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리퍼비시 폰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면서 초기에는 리퍼를 쉽게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깐깐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부품과 리퍼비시 시장이 커지면서 애플 서비스 하청업체와 결탁한 업자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분실폰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경로로 매입된 아이폰을 업자들은 쉽게 중국이나 제3국으로 팔아넘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컨트리락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바로 리퍼비시였습니다. 컨트리락이 걸려있는 아이폰은 물론이고 매입한 모든 아이폰에 전기 라이터에 사용되는 일명 똑딱이로
반대로 매입한 아이폰을 고의로 고장낸 후 리퍼를 받아서 다시 팔게 되면 최소 매입가보다 10배로 팔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작물을 정상 제품으로 세탁할 수 있는 꿈의 통로가 열린 것이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유행한 알바가 바로 리퍼비씨 알바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면서 리퍼를 받아오는 것이었죠. 그 알바는 한국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모든 한인 관련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 운영했습니다. 업자들은 더 빨리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아예 하청업체 엔지니어를 매수해서 리퍼를 해주면 대당 3만원에서 5만원씩 쳐주었습니다. 박봉의 엔지니어가 이를 마다할 리 없었고 센터별로 하루에 최대 20에서 50대가 나가던 리퍼비씨가 갑자기 하루에 100대에서 200대씩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애플 본사 스크린에 바로 걸리게 되었고 이를 감지한 애플은 리퍼에 대한 규정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맛을 본 업자들은 매수한 엔지니어와 짜고 중국에서 가짜 메인보드를 넣은 아이폰을 가지고 리퍼를 시도합니다. 이때 애플 본사에는 초비상이 걸렸고 이후 전세계 모든 애플 스토어 매니저에게 있던 재량권은 축소되어서 모두 진단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후 특이점이 없는 경우에만 리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문의 시에는 사례에 대한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원칙에 대한 안내만 하도록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해서 업자들이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 리퍼 알바생이 동일한 업체에서 매일 10대씩 리퍼를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매입 업자들이 일부 구속되었고 대부분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아이폰을 산 뒤 교환하겠다면서 가짜 아이폰을 내밀고 진짜 아이폰을 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정책의 허점을 노려 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미국 본사로 보내기 전에 정품 부품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5의 짝퉁 제품을 대만에서 수입해다가 중국으로 되판 업자가 검거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거쳐가면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휴대전화 부품을 훔치기 위해 서비스 센터에 위장 취업하고 보안 장비까지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휴대용 가스 점화기를 켜자 푸른 스파크가 튑니다. 전자기기에 갖다 대면 고장이 납니다. 애플이 수레업체에 보내줬고 김씨 일당은 교환용 제품인 이른바 리퍼폰을 무상으로 받아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리퍼폰으로 교환을 해주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아이폰 8,000대를 교환한 뒤 밀수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매장에 준 아이폰은 가짜입니다. 중국 동포 25살 강모 씨 등 2명은 서울 시내 8곳의 매장에서 정품 아이폰을 샀습니다. 그런 다음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아이폰을 매장에 가져가 정품으로 다시 바꾸거나 환불을 받았습니다. 한 시민이 고장난 아이폰을 수리센터에 맡깁니다. 잠시 뒤 수리기사가 반납받은 아이폰을 가방에 담아 어디론가 가져갑니다. 30살 장모 씨 등 아이폰 공식 수리업체 기사 7명은 지난해부터 고객들이 반납한 아이폰 1,300여 대를 유통업자 38살 송모 씨 등에게 몰래 넘기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구의 한 사무실 곳곳에 중고 아이폰 수백 대가 쌓여 있습니다. 액정 등을 떼어낸 뒤 중국산 가짜 부속품을 끼워 넣어 고장난 아이폰을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리퍼폰이 중고보다 1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팔리는 점을 노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 최종 선고 공판에서는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교환받은 아이폰의 정상적인 절차로 교환된 아이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자국에 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는 앞으로 사용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약관과 서비스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받지 않아서 무료처럼 보였지만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한 국가 이외에 서비스를 받을 때 규정을 본사 시스템에 연동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언제든지 이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가 올해 정식 출시된다고 하는데 한국 정식 출시를 하게 될까요? 애플은 이러한 사태 이후 문제가 있는 협력업체를 모두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케어 플러스 서비스는
공신력 있는 대기업, 즉 통신사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조직적 악용 사례들이 대거 무죄로 판결되어 이에 대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미국 상무부에서도 이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식 서비스 출시 여부는 사실 아직 미정에 가깝습니다. 이번 가을에 출시되는 아이폰 11과 함께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